자,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정적 바인딩 얘기였고, 동적 바인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물론 동적 바인딩을 구현하는 방법은 뒤에서 설명을 드릴 거고, 결과만 일단 보자는 거죠. 우리가 동적 바인딩을 하게 되면은, 자, 뭐 나머지 거는 똑같은데, 나머지 건 똑같은데, 여기, 자, 지금 이 ptr에 있는 move 함수를 호출한다고 치면은, 원래는 정적 바인딩이 됐을 땐 컴파일러가 얘를 보고 얘를 호출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동적 바인딩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이 명령문을 통해서 실제로 메모리에 올라가 있는, 지금은 보스 객체죠. 보스에 있는 move 함수가 호출이 됩니다. 자, 여기 써있다시피 컴파일러가 런타임에, 그쵸, 컴파일을 할 때는 어떤 함수를 호출할지 결정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실제로 실행하는 도중에 지금 이 ptr이 가리키고 있는 애가 보스 객체구나, 엔티티 객체가 아니라 보스 객체구나, 그러니까 보스 클래스의 move 멤버 함수를 호출해야겠다 라고 결정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얘를 버추얼로 선언해 줘야 되는데, 이거는 구현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니까 뒤쪽에서 설명드릴게요. 아까랑 다른 거, 얘가 실행되냐 얘가 실행되냐,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그 얘기죠. 동적 바인딩을 하면 얘가 실행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두 번째 예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함수의 인자로 넘겨줄 때에도 실제로 우리가 엔티티 객체를 인자로 넘겨줬냐, 플레이어 객체를 인자로 넘겨줬냐, 에너미 객체를 인자로 넘겨줬느냐에 따라서 얘가 호출이 되냐 얘가 호출이 되냐 얘가 호출이 되냐 달라진다는 겁니다. 동적 바인딩을 한다면. 정적 바인딩일 때는 무조건 얘만 호출이 됐죠. 동적 바인딩을 하면 얘나 얘를 런타임에 타입을 확인을 하고 실행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차이예요. 코드는 변한 게 없어요. 자, 이 코드 앞에랑 똑같죠. 그런데 우리가 동적 바인딩을 하게 되면 다른 함수가 호출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뭐 다양성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여기까지 붙여서 영상을 끊는 게 나을 뻔 했는지 모르겠는데 요약해서 설명드리자면, 자, 정적 바인딩은 컴파일 할 때 타입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컴파일 할 때 시점보다는 사실 얘가 더 중요하죠. 타입을 기준으로 호출 함수를 결정하는데, 우리가 만약에 동적 바인딩을 구현을 해주게 된다면 실제 메모리에 저장된 타입을 기준으로 호출 함수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요 예제로 생각을 그러니까 뭐 대표적으로 생각을 해두시는 게 가장 이해하기 편하실 거예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으로 가상함수에 대해서 좀 이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자, 가상함수 영어로 버추얼 펑션이고요. 자, 이 밑에 먼저 볼까요? 우리가 그냥 강의 자료에서도 동적 바인딩으로 바꿔 놓을게요. 동적 바인딩을 하려면 이 세 가지 조건이 만족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세 번째 조건이 뭐죠? 가상함수여야지 돼요. 자, 가상함수여야 동적 바인딩이 가능합니다. move와 같이 유도 클래스에서 기본 클래스의 함수를 재정의하거나 오버라이드 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함수를 오버라이드 하게 되면은 이제 동적 바인딩이 되거든요. 이 얘기는 볼게요. 자, 그래서 좀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리는 게 낫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버라이드를 하게 되면은 10이나 13페이지, 아까 요거죠, 동적 바인딩 했을 경우와 같이 동작을 하게 돼요. 그리고 요게 명확한 정의인 것 같은데, 오버라이드 될 수 있는 함수를 우리가 가상함수로 지정해 주는 겁니다. 자, 앞에 그림에서 보여드린 예제처럼 기본 클래스에 엔티티라는 기본 클래스에 move 함수가 있죠. 얘를 가상함수로 만들어주면 유도 클래스에 있는 move 함수를 저 엔티티의 move 함수를 오버라이드 하도록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동적 바인딩을 할 수가 있어요. 말이 좀 헷갈리죠. 뒤쪽에서는 바로 설명이 들어가니까 그림을 그려서 한 번 더 설명을 하자면, 자, 아까 그림에서 엔티티에 move 함수가 있고요. 그냥 여기는 한 단계만 가지고 설명을 할게요. 뭐 단계가 늘어나도 마찬가지지만, 플레이어에도 move 함수를 또 만들어 놨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 상태면 플레이어 클래스하고 엔티티 클래스의 move 함수가 뭐 이렇게 뭐 얘는 마찬가지긴 한데 이렇게 있는 상태로 제가 설명을 드렸죠. 자, 우리가 얘를 가상함수로 바꿔주게 되면 이제 이 함수가 이 함수를 덮어쓰도록 뭐 그냥 뭐 비유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덮어쓰도록 오버라이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버라이딩 한다는 얘기는 얘가 얘를 덮어쓰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고, 여기서 가상함수라는 거는 그렇게 덮어쓸 수 있으려면 이 엔티티에 있는 move 함수를 가상함수로 선언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가상함수와 오버라이딩이 어떤 단어인가, 어떤 의미를 갖고 제가 쓰는가를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린 겁니다. 사실 이렇게 길게 설명드리는 이유가 구현 방법 자체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굉장히 간단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드리는 코드에는 없을 것 같긴 한데, 자, 비주얼 스튜디오로 가서 일단 이번 시간에 사용할 함수를 조금 한번 기본적인 왁구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있고, 지난 시간에 사용했던 것처럼 자, 엔티티 클래스를 만들 거고, 얘가 멤버로 뭐 X하고 Y 위치를 갖는다고 합시다. 그리고 퍼블릭으로 생성자 하나 만들어 주죠. 그래서 X하고 Y를 인자로 받아서 생성을 하면은 걔를 멤버 변수인 X와 Y에다가 저장을 해두는 이런 기본적인 생성자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move라는 함수가 있죠. 그래서 어떤 dx와 dy를 인자로 받으면 저 x 값에다가 dx만큼, y 값에다가 dy만큼 더해서 위치를 바꿔주는 이런 퍼블릭 멤버 함수예요. 조금 더 키울게요.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쉽게 현재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뭐 print position이라는 함수도 만들어서 얘는 콘솔 창에다가 현재 멤버로 가지고 있는 x와 y 위치를 출력을 해주는 이런 함수를 만들어 봅시다. 지난 시간에 봤던 거랑 똑같은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엔티티 객체 2를 만들 때 위치를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은 print position 함수를 사용을 해서 위치를 출력할 수가 있고, 만약에 얘가 가지고 있는 move를 함수를 호출을 해서 쟤를 뭐 2,1만큼 이동시켜라 한 다음에 위치를 찍어보면 위치가 3,2가 되어 있겠죠. 그래서 1132 이렇게 출력이 될 거예요. 이런 정도는 여러분들이 제가 말만 해도 이렇게 쓱쓱쓱 따라서 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쟤를 상속한 플레이어 클래스를 예시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상속이니까 이렇게 써준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실 거고, 플레이어 클래스에 뭐 얘 같은 경우에는 뭐 HP, XP 이런 애가 있었죠. 이런 애가 있었고, 자, 얘 생성자 만드는 거 주의하셔야 돼요. 거의 지금 막 복습처럼 되고 있는데, 여기서 X, Y, 뭐 HP, XP를 받으면 이제 여기서 뭘 해줘야 되냐? 자, 저 엔티티가 가진 생성자를 호출해 줘야지 되죠. 그래서 이 두 인자를 요 엔티티의 생성자에 넘겨줘서 얘가 호출을 해서 초기화하도록 해주고, 나머지 뭐 HP나 XP 같은 것만 내가 스스로 여기서 이렇게 초기화를 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얘도 move 함수를 가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얘 move 함수도 뭐 dx, dy를 갖는데,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이 플레이어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엔티티는 이 주어진 만큼 이동하지만 뭐 주인공 캐릭터는 속도가 좀 더 빨라요. 그래서 dx, dy를 받으면은 dx에다가 2를 곱한 만큼 2배씩 이동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구현을 했다고 해봅시다. 그쵸. 여기 x를 사용을 하려면 뭘 바꿔줘야지 돼요? 여러분도 한 3초 생각해 보시고,
protected 해야지 되겠죠. 이렇게 바꿔봅시다. 그러면은 이제 얘가 엔티티가 아니고 만약에 플레이어라면 인자를 4개 넘기죠. 되겠죠. 플레이어라면 이 실행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구경하지 마시고 타이핑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1, 1에서 아까 3, 2가 아니라 5, 3이 됐죠. 왜? 쟤는 2배씩 움직이니까. 좋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만들어 놨어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자, 아까 이 장에서처럼 우리가 이 동적 바인딩을 해주려면은 먼저 기본 클래스의 함수를 가상함수로 만들어줘야지 된다고 했습니다. 가상함수로 만드는 방법 뭐냐? 요 move 앞에다가 버추얼을 붙여주면 돼요. 그러면은 이 뭐가 된 거냐면 이제 이 함수가 가상함수가 된 겁니다. 간단하죠? 어떤 함수 앞에 버추얼이라는 키워드를 붙여주면 이제 이 함수는 가상함수가 됐어요. 자, 가상함수가 됐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은 이 함수는 이제 유도 클래스에서 오버라이딩이 될 수 있는 상태가 된 겁니다. 자, 얘를 붙여주지 않은 아까 상태에서는 오버라이딩 할 수 없는 상태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 함수가 오버라이딩 할 수 있는 상태가 돼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강의 자료 17페이지 이어서 보시면 돼요. 자, 이제 얘를 오버라이딩 하는 함수로 만들어 봅시다. 자, 오버라이딩 할 수 있는 함수로 만들려면은 어떻게 하면 되냐? 자, 함수의 요 프로토타입, 함수의 이름과 반환형과 인자가 얘랑 같아야지 됩니다. 지금 이미 같은 상태죠. 그러니까 지금 얘는 쟤를 오버라이딩 하는 함수가 되는 거예요. 자, 만약에 우리가 어떤 함수를 만들 때, 자,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물론 얘는 없겠죠. 뭐, 이렇게 잠깐 임시로 코드를 바꿔봅시다. 이렇게 하면은 얘를 오버라이딩 하는 함수가 아닙니다. 왜? 이게 다르거든요. 인자가 다르죠. 이렇게 다르면은 오버라이딩을 할 수가 없어요. 자, 뭐 만약에 여기가 인티저 반환형에 있다. 얘도 마찬가지로 오버라이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 함수를 오버라이딩 하도록 하려면 요게 동일해야지 돼요. 자, 물론 뭐 세세하게 말씀드리자면 이런 이름은 달라도 돼요.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인티저를 2개를 받고 함수의 이름이 같고 반환형이 같아야지 이제 이 함수를 오버라이딩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일단은 잠깐 다시 원래대로 코드를 돌려놓을게요. 자, 이렇게 돌려놓고 이제 얘가 저 함수를 오버라이딩 하게 된 겁니다. 끝났어요. 끝났는데 이렇게만 끝내시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여기에다가도 버추얼을 붙여주십시오. 자, 여기에는 버추얼을 사실 넣나 안 넣나 별 차이는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써놔야 여러분들 코드를 보는 다른 사람이 이걸 봤을 때 얘가 어떤 가상함수를 오버라이딩 했겠구나라는 걸 유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얘가 안 써 있으면요, 얘가 동적 바인딩이 된 엔지 안 된 엔지를 무조건 여기까지 가봐야만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얘가 붙어 있으면은 얘가 어떤 함수를 오버라이딩 했던지 아니면 이 이후에 상속받은 애가 오버라이딩을 하던지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요거는 조금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붙이는 거를 그냥 버릇을 들여 놓으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쓰면 얘가 가상함수가 된 거고 이렇게 쓰면은 이제 이게 같기 때문에 얘가 쟤를 오버라이딩 한 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붙여주시는 게 좋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7페이지 설명해 드리는 내용이, 자, 유도 클래스에서 함수를 오버라이드 하지 않으면 기존과 같이 기본 클래스의 함수가 상속된다. 이 얘기인데요. 자, 무슨 얘기냐? 우리가 이렇게 해줄 수도 있지만 얘가 없을 수도 있죠. 자, 이때 이 플레이어 2가 가지고 있는 move 함수를 호출을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41번 줄을 실행하려고 하면은 여기로 들어가죠. 자, 무슨 얘기냐? 여기에 무브가 있고 여기에는 무브가 없어요. 이때 플레이어에 무브 함수를 호출하면은 무브 함수는 얘 하나밖에 없죠. 그럼 얘가 그냥 호출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두 개가 있는 상황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없으면은 헷갈릴 게 없어요. 무조건 얘만 호출이 되니까. 그 얘기가 요 네 번째 줄에 써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주의하실 게 있는데 요 가상함수와 관련해서, 자, 가상소멸자 얘기예요. 우리가 이제 이 장에서는 동적 바인딩 얘기를 할 거잖아요. 자, 물론 여기는 지금 여기 포인터가 없어서 소멸자를 따로 안 만들어 줬는데 뭐 소멸자에서 따로 할 게 없죠. 근데 만약에 제가 포인터가 있어서 뭐 소멸자를 꼭 구현했다고 해볼게요. 자, 우리가 요렇게 소멸자를 구현을 했으면 여기 빠졌죠. 자, 이렇게 했으면은 얘도 가상 소멸자로 만들어 주셔야지 됩니다. 자, 그렇게 안 하면 문제가 생기는데요. 직접 한번 보죠. 여기에서 만약에 소멸자가 호출이 되면은 엔티티 디스트럭터가 호출이 됐다. 이렇게 문장을 출력을 하도록 해볼게요. 자, 이렇게 호출하고 이 플레이어의 소멸자가 호출이 되면은 플레이어의 소멸자가 호출이 됐다 라고 출력이 되도록 여기 강의 자료 예제에 써놨네요. 자, 이렇게 해봅시다. 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였어요? 자, 여기서 엔티티의 기본 클래스의 포인터로 플레이어 객체를 가리킬 수 있었죠. 자, 그러고 얘 사용이 끝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제를 시켜줬다고 합시다. 이 중간에 뭐 다른 작업을 할 수도 있겠죠. 자, 이때 볼게요. 일단 실행을 해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자, 결과적으로 이렇게 플레이어와 엔티티의 소멸자가 모두 호출이 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지금 이 기본 클래스의 소멸자를 지금 가상 소멸자로 만들어 줬잖아요. 얘를 안 붙이게 되면은, 자, 이렇게 엔티티의 소멸자만 호출이 됩니다. 이거 좀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이 상태로 볼게요. 자, 여기 51번째 줄에서 우리가 2를 해제하려고 하고 있어요. 함수를 해제하면은 소멸자가 자동으로 호출이 되죠. 자, 자동으로 호출할 소멸자를 뭐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냐?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2가 엔티티 타입이니까 엔티티에 있는 소멸자를 호출해야겠다 하고 얘만 호출하고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 HP가 뭐 포인터에서 동적 할당해서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문제가 생기겠죠. 왜? 이 HP는 이 소멸자에서 해제를 해주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얘가 호출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제대로 호출되게 만들려면 이 기본 클래스에서 얘를 가상함수로 만들어줘야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줬으니까 얘도 버릇처럼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고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 소멸자 얘기는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자, 요거는 뒤쪽까지 내용을 다 듣고 나서 이해를 하시면은 조금 더 명확히 이해가 되실 건데, 여기는 이제 가상함수 관련된 얘기라서 이 장에 포함을 시킨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것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얘가 가상이 아니면 얘는 호출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의하셔야 될 거는 이거예요. 그냥 하나인데, 클래스가 가상함수를 가지면, 지금 여기 보시면은 여기 가상함수를 가지고 있죠. 그런 경우에는 항상 가상소멸자를
정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소멸자가 제대로 호출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일단 기억을 해두시고 뒤쪽까지 내용 듣고 나서 왜 이렇게 되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면은 질문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 밑에 써놓은 것처럼 플레이어의 소멸자만 모술되는 게 아닌 이유를 한번 잘 기억을 해두시면은, 기억이 아니라 생각을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좀 길어졌죠? 그래서 코드 예제 같이 올려드릴 거고, 요 가상함수 내용 요약을 해보자면은, 자, 컴파일러한테 동적 바인딩을 하라고 알려주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본 클래스의 함수가 가상함수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가상함수 선언하는 방법은 함수 앞에 그냥 버추얼 붙여주면 된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 소멸자도 같이 가상함수로 만들어줘야지 된다. 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가상함수에 대한 일단 기본적인 내용이었어요.